최근 들어 어벤져스 둠스데이 관련 충격적인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닥터 둠이 변종 아이언맨일 가능성에 대한 것이며 그것이 로다주를 캐스팅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마블 내부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어벤져스 둠스데이 관련 최신 소식과 함께 그를 뒷받침하는 올해 마블 개봉작을 정산해 보도록 하죠. 지난해 7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코미콘에 로다주의 복귀가 발표됐고 그 역할이 무려 닥터둠이라는 점은 마블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엔 아이언맨을 연기한 로다주의 팬들이 많았으니 디즈니가 마블을 부활시키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만 여겨졌죠. 그런데 로다주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New mask, same task.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팬들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로다주가 큰 역할을 맡은 만큼 그냥 어벤져스 둠스데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만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루소 형제가 설립한 독립 엔터테인먼트 회사 HBO 필름의 틱톡 계정에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아이언맨과 닥터둠의 가면을 쓴 직원 2명의 모습이었고 뒤에 깔린 BGM은 포넌 블런디드의 어서비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아이언맨과 닥터둠을 빙글빙글 돌아가며 찍어 마치 한 사람에게 2명의 인격이 있는 것 같이 연출했다는 점, 그리고 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의미의 가사가 더해지며 로다주가 연기할 닥터둠은 아이언맨의 베리언트, 즉 다른 멀티버스의 아이언맨이 흑화해 닥터둠이 된 것이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How many did you see? 14,605,000. How many did we win? One. 그리고 각 캐릭터 설정이 이 루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토니 스타크는 희생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 무기 개발을 통해 돈을 벌고 The Jericho. 그 돈을 흥청망청 쓰며 진정한 억만장자의 모습을 보여줬죠. You ever lose an hour of sleep your whole life? Be prepared to lose a few with you. 원래부터 이런 캐릭터였던 데다가 극단적인 자존심과 자기애는 토니 스타크의 상징이었습니다. What are you? Genius, billionaire, playboy, philanthropist. 한편 닥터둠 또한 자존심이 극단적으로 높아 그것은 동료 리드 리처드에 대한 열등감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원작 만화가인 잭 커비가 밝히길 닥터둠이 가면을 쓰는 이유는 얼굴에 난 흉터 또한 자신의 완벽주의에 어긋난 결함이기에 이것을 가리고 싶어 할 정도로 비대한 자의식을 가졌다고 했죠. 게다가 자기 자신을 완벽한 존재라고 여길 정도로 자기애가 심각한 수준인데 세상이 자신처럼 완벽해지길 바라는 왜곡된 정의감으로 인해 마블의 빌런이 된 케이스입니다. How could you be worthy? Peace in our time. 세상이 완벽해지길 바란다. 이것은 아이언맨이었던 토니가 한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생각해보죠. 영화 초반 토니가 만든 아이언맨 군단 아이언 리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벤져스 작전으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했고 이것은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토니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로키의 창에 있는 마인드스톤을 연구하던 도중 이것을 아이언 리전에 있는 자비스를 대체할 AI로 여기며 더 완벽해진 세상에 대해 언급하죠.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could be the key to creating Ultron. I see a suit of armor around the world. 한편 닥터둠 또한 자신과 같은 로봇 군단인 둠봇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애가 심한 완벽주의자에 자신과 같은 로봇을 만들고 그것으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두 캐릭터는 너무나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마블 코믹스는 몇 년 전 인퍼머스 아이언맨이라는 책도 출간했는데 토니가 실종된 상태에서 그와 비슷한 지능의 성격을 가진 닥터둠이 아이언맨 자리를 대체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다 보니 자신의 오만을 극복하지 못한 멀티버스의 다른 아이언맨이 흑화하는 모습을 로다주가 연기하고 토니 스타크가 닥터둠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인기와 개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는 루머가 돌게 된 것이죠. Victor Von Doom. 비록 루머로 돌고 있긴 하지만 완벽한 둠스데이를 위해 최선의 캐스팅을 보여주고 역대급 제작비를 투자하는 등 마블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개봉작들에서 그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2월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는 히어로의 근본을, 4월에 개봉한 썬더볼츠는 마블의 초심을, 그리고 7월에 개봉한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은 인류애를 상징하죠. 마블이 다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부터였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마블 세계관은 계속 커졌고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다 보니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그건 바로 히어로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는 잠시 흔들렸던 이 근본을 완전히 되찾아왔죠. 특히 자기 자신을 스티브랑 비교하며 낙담하는 도중 다른 사람들까지 나서 비난하는 장면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Sir, you invited me here to work together, so let's work together. Let me investigate.
You're not Steve Rogers. 결국 샘은 히어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그 히어로가 될 자격이 있는지 더 나아가 이 모든 걸 버티기엔 자신의 그릇이 너무 작다고 생각할 지경까지 이르죠. It makes me think of Steve because this is all starting to seem much bigger than me. 그런데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마블다웠습니다.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가 이미 영웅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You never messed up like I have. I'm sorry I screwed up. You're always on point. I want to be you. 샘은 언제나 스티브를 동경했고 살을 깎는 노력을 했지만 혈청을 맞지 않아 1대 캡틴에게 못 미친다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했습니다. I should have took this serum. Like Steve, he damn near pushed us to the brink of war. Because I wasn't. Say what you need to say. Steve made a mistake. 그러나 마치 샘이 스티브를 완벽한 인물로 여기는 것처럼 그의 사이드킥도 샘을 완벽한 영웅처럼 얘기하는데요. You never got shot out of the sky and nosedived into the Indian Ocean. You're always on point. 이 모습을 본 샘은 1대 캡틴 또한 누구에게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과 좌절을 반복했던 걸 깨닫고 이것이 바로 히어로의 무게라는 걸 느끼는 장면이었습니다. That's pressure, man. It weighs on you. Makes you wonder if you'll ever just be enough. That guy won't ever give up. 정말 오랜만에 마블이 선사하는 감동이 돌아오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썬더볼츠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엔드게임 이후 최고의 마블 영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간 MCU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썬더볼츠는 초능력도 포기도 없는 별난 놈들의 예측 불가 이야기를 그렸고 각 캐릭터가 지닌 아픔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치유와 동료애를 강조했습니다. What? I'm doing it. I'm watching him. John. What, Olivia? What? You don't like the way that I do it, and you can do it yourself, okay? Oh, says the guy with the Norman Rockwell family waiting for him at home. How do you do that? Just keep working at it every day. I know it's been hard since Olivia left you and took your kid, but still. 특히 이런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대체로 등장인물들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장하는 모습을 좋아하는데 그 과정을 너무나 잘 그려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게다가 옐레나를 연기한 폴로렌스 퓨 본인이 아찔한 118층 고공점프 스턴트도 직접 수행하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액션에 대한 위화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CG는 최소화하여 관객들의 시청 피로도를 낮춰줬죠. 그 결과 로튼 토마토 지수는 무려 96%로 시작, 메타크리틱은 70점을 달성하며 마블의 수작 중 하나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죠. 그리고 영화 제목에 있는 별표의 정체가 영화의 엔딩과 함께 밝혀졌는데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이 썬더볼츠에서 변경될 것을 암시한 표시였으며 바뀔 제목은 바로 뉴 어벤져스였던 것입니다. The New Avengers. 그렇게 이젠 뉴 어벤져스가 된 썬더볼츠는 판타스틱 4의 우주선을 마주하게 되고 어벤져스 둠스데이 그리고 시크릿 워즈가 포함된 페이지 6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판타스틱 4는 마블의 최초 슈퍼히어로 패밀리로 마블이 정말 사랑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해 개봉한 영화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우주적 존재 갤럭투스를 등장시킨 것이죠. 이로 인해 퀀텀 점프급의 스케일 확장이 이뤄졌으며 그만큼 영화의 내실이 중요해졌습니다.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블 제작진이 선택한 것은 이들이 초능력을 얻는 과정을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판타스틱 4 영화는 우주 사고에 휘말려 능력을 얻는 과정이 영화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에 비해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의 경우 이 과정을 2분 20초 만에 요약하며 다른 것들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까지의 마블 영화들이 지구 616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면 이 영화는 지구 828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설정 덕분에 갤럭투스 또한 등장시킬 수 있었고 리처드와 수잔 스톰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보다 더 거대한 위협 그리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통해 마블은 이 작품에 가족 그리고 인류애를 담을 수 있었죠. 이와 비슷하게 가오갤도 가족이란 가치를 다뤘는데 두 작품 사이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가오갤은 생판 남인 인물들이 만나 동고동락하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찾아가는 데 초점을 뒀다면 판타스틱 4는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그리고 그 가족으로부터 비롯된 인류애를 표현하고 있죠. This is our son. It's about fighting for something bigger than yourself. The four of us already do because we have you. I will not sacrifice
my child for this world. But I will not sacrifice this world for my child. We will fight this together as a family.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낸 데 더불어 화려한 스케일까지 보여준 덕분인지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은 지금까지 개봉한 판타스틱4 영화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론가들은 매우 인상적인 시각 효과를 언급하며 마블 스튜디오 작품 중에서도 액션과 우주 스케일이 돋보인다고 평했죠. 액션 또한 준수했고 캐릭터별 능력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블은 이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을 어벤져스 둠스데이로 가기 위한 마지막 징검다리로 설정해뒀죠. 그리고 줄거리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마블 캐릭터 중 그 누구보다도 강력해질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11월 5일에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이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됐다고 하니 내년 둠스데이를 기다리면서 아직 못 보셨다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 그리고 썬더볼츠도 이미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 중이라 저도 영화관에서 2번씩 본 작품들이지만 복습할 겸 다시 한 번씩 봤는데 진짜 올해 개봉작들이 너무 괜찮아서 잠시 마블 휴식기를 가진 분들이 돌아올 타이밍이 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최근 마블 소식을 총정리한 2개 영상 추천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필릭스의 P였습니다.